자, 인수분해 이후 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무엇이냐라는 거 이전에 일단은 먼저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자, 방정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지수 값에 따라 이제 해당 등식의 이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0은 10이다 라고 하면은 왼쪽에도 10, 오른쪽에도 10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지수가 딱히 없죠? 이런 거는 이제 미지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등식의 참거짓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방정식이라 할 수 없고, 대신에 이제 EX는 10이라고 하면은, 자, 이 등식이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X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왼쪽에 있는 EX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 즉 8이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맞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 등식은 EX는 10이라는 등식은 거짓이 된다. 근데 이제 X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EX는 10이 되죠.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왼쪽도 10, 오른쪽도 10이니까 이놈은 이제 참이 됩니다. 이렇게 X값에 따라서 등식이 이제 참과 거짓이 결정된다.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한다. 등식 안에 있는 거죠, 등식. 그럼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제 미지수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울 항등식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해가지고 항등식이에요. 어쨌든 방정식이 있으면은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방정식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 앞에 뭐가 붙어 있죠?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1차 방정식이었어요. 자, 1차 방정식은 뭐였죠? EX는 10, 방금 본 거였죠? 예. X에 대해서 1차 항이 제일 크죠? 그때도 배웠지만 1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내가 1차식은 0꼴이다 라고 돼 있어야 이놈이 1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자, 그러니까 1차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뭐냐? 그 해당 문자에 대한 최고차항이 1차이면은 1차식이고 2차이면은 2차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울 2차 방정식은 뭐다? 해당 문자에 대한 2차식은 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 2차식이라는 거는 그 해당 문자에 대해서 보통 X를 많이 쓰겠죠. X에 대한 최고차항이 이제 2차일 때 얘를 2차식이라고 얘기하고, 는 0이 있으면은 방정식까지 이제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차식은 0꼴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최고차항이 2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몇 차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 개수들입니다. 개수들. 자, 수업 시간 때도 이 영상을 찍는 건 수업 이수니까 수업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태로만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흔히 그냥 바로 2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얘는 몇 차식이냐 물어보면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은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2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은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자, 그럼 여기 0 곱하기 x제곱, x에다가 어떤 수가 대입되든 아니면은 뭐 대입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있든 어쨌든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 놈은 0이란 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 써있는 식은 bx 더하기 c는 0이겠죠.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몇 차가 최고예요? 1차라고 하면은 또 안 된다. 이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최소 2차는 아니겠죠. 이 상태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a가 0이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야지 요 놈이 2차식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자, 그리고 2차식일 때는 1차식하고 아니 1차항하고 이제 상수항은 0이어도 굳이 상관이 없죠. 최고차항이 2차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쪽으로 다 옮겨서 x제곱의 항이 x에 대한 2차 항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 그거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자, 2차 방정식이란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x에 대한 2차식은 0 이런 꼴로 나타날 때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단 a, b, c는 어떠한 그냥 수고 실수라고 그냥 수라고 하면은 실수 범위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실수까지는 안 나와요. 무리수를 여러분한테 인수분해 하라고는 잘 안 하니까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로 정수가 나오겠죠. 어쨌든 수라고 하면 실수 범위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이제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놈을 2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거꾸로 문제에서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또는 뭐 2차 방정식 해가지고 는 0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a가 0이 아니라는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 자체 내에서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요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수 조건을 이제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 더하기 x는 3. 자, 이거를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이 살아있으니까 요 놈은 2차식이고 전체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x에 대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다음 중에서 2차 방정식 것을 모두 찾으시오. 어쨌든 왼쪽으로 다 옮겨서 또 오른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x제곱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 그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가 거슬리니까 양쪽에 플러스 2를 해주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x제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 되고 전체는 2차 방정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다 몰아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제 한쪽으로 다 몰아 세우기에는 항상 그러긴 힘드니까 왼쪽 오른쪽에 얘가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왼쪽 오른쪽에 2차항의 개수가 똑같은지 다른지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는 3x제곱 더하기 5x는 3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거 이제 분배법칙 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이제 3이 되는데 자, 왼쪽에도 3x제곱 오른쪽에도 3x제곱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얘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되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마이너스 자,
자, 2차항이 살아남았죠? 그럼 얘는 2차식입니다. 근데 는 0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2차식까지는 되지만 2차 방정식은 될 수가 없다.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1차 곱하기 1차니까 2차가 당연히 나오겠죠. x제곱하고 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오른쪽에 있고, 자, 마이너스 2x를 어떻게 변형을 하던 간에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옮겨도 x제곱에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 놈은 당연히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번과 4번이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구별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방정식은 뭐라고 했죠 아까?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별되는 결정되는 그러한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미지수의 값이 이 등식을 참이되게 만든다 라고 하면은 해당 값은 예를 들어서 2x는 10이라고 했을 때 x는 5, 요게 이 2x는 10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숫자죠. 요러한 거를 어떻게 한다? 뭐라고 말한다? 해당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할 겁니다. 자, 넘어가면은 2차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라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 a는 몇이다? 0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얘를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2차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의 값이 0, 1, 2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요게 x의 값을 대입을 해봐요.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0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좌변의 값은 2, 0, 0이야. 근데 우변의 값은 뭐예요? 우변의 값은 0이야. 좌변과 우변이 같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0일 때는 다르고 1하고 2일 때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1하고 2일 때는 참이고 0일 때는 거짓이다. 그래서 빨간색이 잘 안 보이나? 1과 2일 때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x의 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면은 굳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이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이 수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맞니? 아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x는 1, 5월 2 또는 이라고 적어도 되고, 한 번에 써도 돼요. 굳이 x는 한 번 더 쓸 필요 없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은 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요거의 해는 우리가 x는 1 또는 x는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직접 대입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한번 2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부터 2까지. 2를 대입하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2의 제곱은 4니까 4에서 2를 두 번 빼면 0이죠. 그러면은 해가 될 수가 있겠죠. x는 2 또는 이렇게 적어주고. 자, 이번엔 1을 대입해 봅시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이제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은 0하고 다르죠. 왼쪽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이 0이 되니까 얘는 해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대입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x제곱일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지 x제곱 자체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마이너스 1의 제곱 x제곱이라는 거는 x를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면은 마이너스 1이 두 번 곱해졌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제곱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두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 즉 음수가 두 번 곱해져서 양수 1과 마이너스 1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되겠죠. 대입할 때 이런 거를 유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항상 괄호를 하는 대입할 때는 괄호하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0이 되죠. 왼쪽 오른쪽 둘 다 0이니까 마이너스 1도 근이 된다 라고 하면서 두 개를 찾고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개 대입했죠? 3개 대입했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예요? 두 개를 딱 찾자마자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긴 하겠지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n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 실수까지 배웠죠? 실수까지 배웠을 때 n차 방정식의 실수근은 실수인 해, 실수인 근은 최대 n차면은 최대 n개입니다. 알겠죠? 물론 더 적을 수도 있어. 중간에 이제 비는 숫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어차피 우린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중학교 때 그냥 n차 방정식은 최대 n개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 그럼 내가 이제 2개를 찾았으니까 3개만 대입하면 2개 찾았어. 2개 더 대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2개를 찾았기 때문에 최대 2개인 걸 찾았기 때문에 더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가지고 딱 끝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분이라고 얘기한 거는 최대 n개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다음 수인 복수도 생각할 수가 복수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n차 방정식일 때 복수수 근을 복수수인 근 허수인 근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n개입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는 이따가 중근 배우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n차 방정식일 때 그 근의 개수는 n을 넘길 수가 없다. n 플러스 1이 될 수가 없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좀 더 재밌게 배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자, 그럼 얘도 뭐야?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2.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3이 6인데 양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0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x는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가 이제 근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 3일 3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2. 또 0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1도 근으로 갖는다. 2개 찾았네. 나머지 3개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끝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찾았을 때 나머지 하나를 좀 더 빠르게 찾는 방법은 그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때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 방정식 풀이와 활용,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입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얘가 해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x의 값이 어느 정도 주어졌으니까, 자 지금 x의 값이 5개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해볼 생각을 하지, x의 값이 아예 주어지지 않고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면은 여기 방정식에다가 우리는 몇을 대입해야 될지 아예 감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2차 방정식, 대부분의 2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2차 방정식 이제 풀이는 여러분이 이제 크게 교과서상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하고 이제 제곱근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하고, 이 제곱근을 공식화시킨 것이 근의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의 공식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식화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놈을 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 풀이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인수분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